그런데 조금 더 정확한 비교를 하고 싶었으나 만주환상곡은 악보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 우리는 수소문 끝에 만주환상곡을 들으며 만든 악보를 가지고 애국가와 비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네, 이게 현재 한국환상곡의 일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만주환상곡 부분. 이제 최초의 한국환상곡이 작곡됐고 그 다음에 다시 만주환상곡이 작곡됐고 다시 한국환상곡을 다듬는데 보니까 만주환상곡의 3악장 일부 선율이랑 현재 한국환상곡의 482마디에서부터 시작하는 선율이 같고 그리고 또 4악장의 선율하고 한국환상곡의 529마디 쪽하고 일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그 주제 선율을 가지고 계속 변형되는 형태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두 가지 선율이 다 대위적으로 섞여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두 음악의 해당 부분을 정확히 비교하겠다는 이들. 여기 한국환상곡 이 앞부분 4마디 정도만 보면은 이렇게 529마디부터 한국환상곡이 가고 있고 만주환상곡의 같은 부분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이렇게 갑니다. 네, 선율이 좀 비슷한 게 좀 느껴지시죠?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 네, 지금 만주환상곡에서 네, 지금 얼핏 4마디만 들어봐도 네, 같은 선율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환상곡을 좀 아시는 분들이면 많이 들어보셨을 선율일 텐데 네,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는 화려한 강산 하고 가는 지금 네, 선율이고 같은 부분에 네, 만주환상곡도 네, 같은 키로 이렇게 음악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이만큼만 들어봐도 네, 같은 선율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듣기에도 그냥 똑같은 음악입니다. 똑같은 음악이고 실제로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극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역사적인 의식으로서 이 음악가로서도 만주국에 썼던 것들을 독립한 광복 이후에 한국환상곡에다가 그땐 의미는 분명한 건데 거기다가 사용했다는 거는 물론 이제 국가가 더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 자체도 이거는 뭐 역사의식이라든지 현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아주 저기한 거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양심의 가책이 1도 없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말 자기가 그 시절엔 그랬고 이 시절엔 그랬고 근데 적어도 국가로 사용하려면 그 정도 적어도 국가로 사용하려면 그 이상의 그 작곡가 개인의 어떤 이 곡을 작곡할 때 어떤 자기의 진심 그걸 넘어서는 어떤 그 국민 전체의 어떤 동의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이때는 사실 결국 애국가를 차용하여 음악을 만들고 또 그 음악을 사용하여 친일 음악을 만든 사실은 명백한 역사의식의 부재.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안익태가 작곡했다고 알려진 애국가가 표절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악보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그쵸. 비슷해 보이고 근데 어쨌든 적어도 불가리아 사람들은 애국가를 들으면서 뭔가 우리 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선율이 좀 비슷하네요. 우리로 치면 아리랑과 같은 위치라는 불가리아의 미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표절한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 서양 음악을 받아들일 때 그런 선율들을 그러니까 그런 예가 사실은 이 아닉테만 있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애국가기 때문에 한나라의 국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인데 다른 불가리아 사람이 들으면 이거 우리 민요야라고 느끼는 것도 분명히 뭐 표절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심지어. 사실 아닉테의 친일 행각은 국내에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6년인가 7년인가 미국으로 이제 지휘하러 가려고 했더니 미군정에서 이 사람은 신나치 그게 있으니까 못 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임시정부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이분 아니테는 애국가다, 애국가를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줘서 이제 나중에는 미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 아니테가 독일에서 독일 동맹국에서 뭘 했는지 몰랐던 거죠. 아, 아닉테 선생이 친나치 부역자였나요? 그렇죠. 일본을 위해서 이제 일본 지휘자로 활동하셨거든요. 그 일본과 독일이 동맹국이었잖아요. 전선을 돌면서도 연주를 했어요. 1944년에 독일 문서를 보면 외국인 음악가로서 전선을 돌면서 나치 제국의 전쟁에 도움이 된 사람을 세 사람을 꼽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본 사람 고노에 히데마루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바이올리스트 수바 네지코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에키타이 안이 있어요. 아닉테는 에키타이 안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유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대단한 열정이 있었던 그는 세계적인 음악가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합국에 반대되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즉 추축국의 일원이 된 아닉테. 일본을 대표하는 음악가로 활동하며 친일을 넘어 친나치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니테 선생이 빨리 코리아 판타지를 지휘를 하고 뒷문으로 도망가시고 일본이 막 쫓아오고 일본 제국에 사람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테 자서전에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너무 모순되는 게 많아서 2006년에 이제 독일에 가서 찾았는데 처음에는 자료가 안 나왔어요. 이 아니테라는 이름으로 안 나오는데 일본 음악가들 그 교류 이런 걸 찾으니까 거기에 에키타이 안으로 세상에 그 자료가 확 다 있는 거예요. 아니테 선생님은 아마 그 아니테 선생님은 그걸 다 불태웠을 것 같아요. 한국 그 식민지 시기에 아닉테의 부끄러운 과거는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좀 많이 친 것 같아요. 독일의 제국 음악협회 회원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리아인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음악가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서 그 단체에 소속이 되어야, 이 괴벨스가 만든 단체인데요. 여기 소속이 되어야 그다음에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닉테는 외국인이고 아리아인 증명서도 없는데 여기에 들어간 것은 이제 일본 대사관에서 아마 이 사람을 추천을 했을 것이고, 여기 출생도 평양이 아니고 도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으로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유대인들은 다 빠졌어요. 못 들어가는데 오히려 아닉테 선생님 이게 있고. 일본식 이름 에키타이 안. 신분 세탁을 위해 변경된 생년월일. 평양 출생을 도쿄라 바꾼 흔적. 그리고 직업은 지휘자이면서 작곡가. 또한 정치적인 부정적인 보고가 없다라고 이렇게 서명이 되어 있어요. 나치가 인정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서 그런 그렇다면 아닉테의 본격적인 친일은 언제부터였을까? 한 사람과의 만남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41년 10월 10일에 부다페스트에서 끝나고 일본으로 이제 귀국하라고 여러 번 이제 영사관에서 연락이 오는데 안 가겠다. 이때 에하라를 만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41년 10월 10일 부다페스트 연주회 끝나고 일본으로 귀국하지 않고 유럽에 체류. 그때 유럽에 체류하려면 상대는 만주국 독일공사 참사관으로 있던 일본인 에하라 고이치. 아닉테는 에하라 고이치의 집에 기거하면서 물심양면으로 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가 독일에서의 모든 그 일본으로 가는 정보를 이 사람 손에 거쳐가는 헤드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비밀 문서죠. 예, 지금 다 공개됐는데. 에하라 고이치는 유럽의 정보를 일본으로 넘기는 스파이로 밝혀집니다. 결국 아닉테는 일본 측 스파이 집에 기거한 것이죠. 아니테 선생님의 친일은 국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친일은 국내에서만 뭐 만주 정도, 그러니까 일본 동맹국인 독일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지휘자로서 일본 지휘자로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연주회를 많이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일본을 위한 것이었죠. 결국은 그 친나치도 결국은 친이라고도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그곳에는 아닉테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아닉테의 친일 행적을 기록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공적만 낱낱이 적어놓은 것이 현실. 우리는 아닉테의 친일 논란과 친일 행적에 관해 기념재단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단 측은 몇 번의 번복을 한 후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애국가 만드신 애국가 만드신 분 아닌가요? 한국 환상곡 작곡한 걸로 알고 있고 만주 환상곡을 만들고 직접 지휘한 행적이 있는 친일 음악인이다. 네 이런 좀 논란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으세요? 네 그 만주 괴뢰곡 말인가요? 예. 아 몰랐어요. 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느낌. 만약에 이 사실이 좀 알려지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좀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네. 뭐 적절하지 않아서 다 없애버리자 이런 생각은 아닌데 그러면 그런 행적들을 똑바로 알리고 기억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를 했고 나쁜 행적을 기록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이 음악을 본격적으로 이용한 시기는 1930년대 후반, 특히 중일전쟁 이후부터입니다. 음악이 그들의 일왕을 찬양하고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조선인을 동원시키는 선전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의 내로라 하는 음악가들이 음악 보국 전선에 뛰어드는 암울한 시기. 명령과 구호만으로 전 국민을 전선에서 돌격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북과 나팔 소리는 그게 가능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어떤 심박과 그다음에 혈압에 직접 작용하는 어떤 시그널이 음악이라는 신호 아닙니까?